네, 크리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암호화폐 기본 상식이라는 과목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면서 물론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잘 알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 블록체인이 뭔지, 비트코인이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 채굴 얘기는 하는데 어떤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설명을 하실 수 없는 분이 대다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타인에게 블록체인, 비트코인, 채굴 이 세 가지를 수업을 듣고 나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좀그 화폐 이런 거에 좀 역사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처음 보는 거는 뭐 잘 아시는 이제 조개입니다. 조개인데 예전에 이제 뭐 물물 교환 이런 수단으로 썼다고 하죠. 화폐가 썼는데 실제 뭐 카울이라는 저도 이번에 이거 자료를 준비하면서 봤는데 카울이라는 이런 조개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작고 이제 모조 제작이 불가능해 가지고 아프리카에서는 20세기 초까지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용을 했다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는 금속 화폐죠. 실제 금이나 은, 그거를 이제 금화나 은하의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던 방식이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자체 금이나 은 자체가 또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좀 특징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최근 들어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지폐죠. 솔직히 종이 자체가 뭔가 가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달러가 가치가 있는 건 아닌데 사실 이런 그 지폐로 넘어오는 과정에서는 조금 기존에 앞에 했던 금을 바꿔주는 뭐 이런 시스템 이런 거랑 조금 양립을 했었는데요. 그런 걸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하는데 2차 대전 이후로부터 이제 1971년도까지 실제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이제 세계 기축이다. 달러가 기축인데 누구든 이제 35달러를 가지고 오면 은행에서 금 1온스 31g 정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교환을 해주는 이제 고정 환율제. 이때는 실제 이제 이 종이가 되었던 이 종이 돈을 가지고 하면 이렇게 실물로 보이는 이제 금이랑 교환을 해줬으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최근까지도 이런 물물교환 개념이 좀 살아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국에서 이제 달러를 과도하게 전쟁 비용 때문에 찍어내기 시작하면서 너도 나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달러의 가치가 너무 많아지니까 떨어지니까 이거를 이제 전부 다 금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면서 이제 그때 당시 닉슨 대통령이 이제 이걸 폐지하면서 그 달러가 고정 환율제로 되는 거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근의 경우에는 이제 결국 디지털 화폐라는 얘기가 생기고 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뭐 현금 지갑에 뭐 빠방이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분들 없잖아요. 다들 뭐 현금보다는 워낙 다양한 수단에 뭐 신용카드도 어찌 보면 이제 선물 간 것 같아요. 뭐 저만 해도 이제 신용카드를 들고 다니지 않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삼성페이를 쓰는데 각종 페이류가 많잖아요. 뭐 삼성페이라든지 뭐 다른 뭐 카카오페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페이류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이걸 좀 잘 생각해 보면 실물은 아예 전혀 없는 거예요. 뭐 예전에는 이 종이돈이라는 현금도 있었지만 이제는 아예 그런 게 없이 그냥 뭐 끌고 나면 이렇게 뭐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내 돈이 뭐 이렇게 그 잔액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좀 무서운 세상이죠. 뭐 그게 이제 기록이 제대로 된다면 뭐 무서울 게 없겠지만 기록이 어떻게 바뀔지 뭐 이렇게 무섭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세대가 이제 세상에 또 오면서 좀 이제 도래되고 있는 게 뭐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이런 것들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해킹이 불가능하다니 아니면 중앙에 뭐 그런 거 없다 간섭 없다 그리고 개인 뭐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된다 실제 이 프라이버시도 중요한 문제죠 뭐 디지털 이런 화폐 시대에서는 신용카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게 쭉 남아있기 때문에 본인의 결제 내역이라든지 본인의 이런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좀 오픈돼 있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 조금 뭐 고민해봐야 될 거거든요. 중앙 권력의 집중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게 기존에 어떤 방식이냐고 하면 저희가 기존에는 은행으로 대표를 하지만 뭐 어떠한 그 디지털 상에서의 거래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영어로는 이제 트러스트 서드 파티라고 하는지 뭐 TTP라고 하는데요. 결국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이렇게 개입을 했다는 개념입니다. 디지털상에서의 거래에서.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은행을 믿으니까 얘를 통해 가지고 내가 내 잔액 관리도 하고 잔고 관리도 하고 뭐 다 이렇게 했던 건데요. 근데 좀 실상 좀 생각해 보면 사실 은행이 왜 껴야 되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사실 거래라고 하는 거는 뭐 대부분의 거래, 뭐 모든 거래는 사실 피어 투 피어, 피어 투 피어라는 게 1대1 거래거든요. 그리고 나와 너의 둘 간의 거래거든요. 우리가 뭐 돈 주고 받을 때도 A라는 사람으로부터 뭐 B라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개념이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 복잡하게 되진 않잖아요. 근데 A에서 B로 돈을 주는데 굳이 C라는 은행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지금 통해야 되느냐. 근데 이 통행했던 이유는 뭐다? 결국 내가 A가 B한테 돈을 줬는데 이제 디지털상에서 움직이니까 이걸 정확하게 누가 보증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사실 예전 같았으면 뭐 조개 껍데기 줬으면 A가 B한테 조개 껍데기를 주는 순간 끝이에요. 왜? 뭐 실물이 남으니까 이걸 가지고 내 다른 사람한테 주면 되니까. 현금 거래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제 그 문제가 생긴 어떤 거는 이제 디지털상에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런 뭐 조작 이런 개념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단순히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트러스트 서드 파티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은행이라는 것들이 이제 필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들을 조금 없애보자라는 방식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뭐 블록체인 방식이라고 하는데 즉 기존에 이제 중앙에서 누가 있었던 은행이 없어지고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어떻게 하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뭐 일부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이걸 이제 신뢰 프로토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이제 신뢰라는 말이 왜 나왔냐고 하면 그 모든 게 이제 결국 신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계속 설명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은행이라는 사람들을 끼웠다. 하지만 블록체인 방식에서는 이제 신뢰를 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은행을 제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얘기로 좀 넘어가 봐야 되는데요. 비트코인이 뭐냐? 뭐 이렇게 물으면 다들 뭐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 쉽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해요. 대다수 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코리니 분들은 이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만들었니, 뭐 2009년 뭐에 나왔느니, 뭐 이런 얘기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걸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내가 이제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야, 뭐 비트코인 샀다고 했는데 비트코인이 도대체 뭔데? 뭐 실체도 없고 그게 뭔데?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우리가 대답은 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심플하게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결국 이제 개인 간의, 아까 또 말했죠. 피어 투 피어, P2P 간의 전자화폐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개인 간의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면 좀 이렇게 안 와닿았을 수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거가 이제 최초의 뭐 이런 그 전자화폐 시스템은 아니에요. 최초의 전자화폐 시스템은 아니고 이게 1988년도라고 하는데요. 1988년도에 디지캐시라는 게 있었습니다. 디지캐시라는 게 뭐 어떤 거냐면 그거는 이제 프라이버시 때문에 나왔어요.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제 전부 다 이게 신용카드가 사용되고 하니까 뭐 중앙정부에서 누가 은행에서 카드사에서 마음만 먹으면 내 거래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다 까보는 게 싫다. 뭐 이런 이제 움직임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암호화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할 거냐. 그래서 이제 뭐 암호화폐. 최초의 암호화폐가 이제 디지캐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암호화를 시켰어요. 암호화 해가지고 거래 내역을 은행이라고 해도 제대로 뭐 볼 수 없게 뭐 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이중지불 방지라는 뭐 이런 그 개념 때문에 은행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뭐 이건 이중지불 방지가 뭔지 이런 것까지는 좀 단순하게 생각되면 그런 거예요. 이중지불 방지란 거는 내가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뭐 지불이 됐으면 잔액이 1에서 0.5를 줬으면 얘한테 0.5 가면 나도 이제 나는 0.5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이제 관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 뭐 이걸 이제 이중지불이 방지해야 된다, 뭐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은행이 있었지, 거래 기록은 A에서 B에 갔는지 뭐 이런 걸 이제 숨길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이 했던 게 이제 디지캐시고요. 그럼 비트코인은 뭐냐? 비트코인은 뭐냐면 최초의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아까는 이중지불 방지를 위해서 은행이라는 게 존재를 했었는데 이제는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 합의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거를 은행 없이도 우리가 이중지불을 방지해 준다. 뭐 이렇게 가지는 게 이제 비트코인의 의의다.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뭐 가게가 거래를 할때 직접적으로 디지털 화폐로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좀 뭐 이제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실제 이제 비트코인이 있고 그 우리가 이런 디지털 상에서 거래면 결국 장부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잖아요. 장부라는 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뭐 우리가 가계부 쓰듯이 자 A라는 사람이 B한테 뭐 얼마를 줬어요. B라는 사람은 C한테 얼마를 줬어요. 그럼 이것들이 썸이 되면 이제 하나의 뭐 페이지가 되고 이게 이제 장부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이제 트랜잭션이라는 게 하나의 뭐 장부를 생성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실제 이게 이제 비트코인의 그 트랜잭션을 검색할 수 있는 이 사이트에 가서 하면 이런 식으로 떠요. 여기 이제 왼쪽 위에 보시면 이게 이제 거래 번호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것들이 뭐 ABCD 뭐 이렇게 대해서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16진수예요. 16진수인데 16진수라는 거는 뭐 아시겠지만 0에서부터 9까지를 쓰고 그 다음에 A, B, C, D, E를 써서 F까지죠. 그래서 이제 여기 10개, 여기 6개. 그래서 이제 16단위를 쓰는 그래서 16진수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거래번호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보내는 계좌번호, 그러니까 주소로 가죠, 보통. 주소, 그리고 받는 그 계좌번호. 이렇게 해서 거래가 뭐 잔액이 얼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것들은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부들이 쭉 만들어지면 기존에는 은행이 이걸 취합을 했단 말이죠. 은행이 이걸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 장부들을 뭐 중앙이 없잖아요. 한 명이 이제 모아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럼 이 장부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가 이제 결국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인 거예요. 그럼 이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인 그 장부 정리를 어떻게 하냐? 단순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아까 앞에서 보는 그 페이지 있죠? 이것들을 뭐 너도 나도 다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부를. 사실 비효율적이긴 해요. 뭐 효율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이 지난 영상에서 말했던 BPS 뭐 이런 이슈가 생기고 하는 게 탈중앙화가 되면 될수록 비효율적이에요. 왜? 전부 다 나눠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초당 처리 그 속도, 그 초당 처리 속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 초당 장부에 작성되는 이게 한 페이지에 들어갈 뭐 A4 용지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장부 한 장에 들어갈 블럭이라고 하죠. 블럭에 들어갈 양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용량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 한정된 양에서 거래량이 그 늘어나게 되면 점점 밀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블럭에서 생성이 못 되고 두 번째 블럭에서 기다렸다도 생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이제 나온 게 사실 뭐 비트코인 그 비트가 이제 하드포크 됐잖아요. 하드포크 돼서 비트코인 캐시라든지 그다음에 코인 SV 뭐 얘는 또 거기서 또 알린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그 하드포크가 이루어졌었거든요. 뭐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다음에 좀 차차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다? 이렇게 그 장부를 각각 다 나눠 갖는 게 블록체인 기술이다.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한 명이 장부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동일한 장부를 다 이렇게 나눠 갖는다. 라는 게 되는데 그럼 이 각각을 뭐 놔도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이러한 뭐 이게 이제 채굴장 보통 채굴장 얘기하잖아요. 채굴장의 하나의 예시인데요. 이런 것들을 하는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이러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초반에 자기 그 노트북 컴퓨터 한 개로 엄청난 양의 뭐 엄청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캤다고 하잖아요. 초반에는 단순했다 이거죠. 그게 이제 이거의 그 그 원리를 알면 초반에는 이렇게 그 단순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인데 왜 점점 이렇게 컴퓨터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는지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나의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앞에 저희가 요 봤던 이런 그 거래 기록 이런 그 장부의 기록을 제가 하나의 뭐 예시를 하나 들어봤어요. 예를 들면 거래 기록 뭐 넘버 123, 12번의 경우에 총 4건의 거래가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A가 B에게 뭐 이렇게 보냈다. 총 4건을 이제 전송해서 한다고 하면 어 그때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뭐 난이도라는 게 결정이 돼요. 난이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이런 그 어려움이 있느냐 뭐 이런 거죠. 디피컬티라고 하는 거니까 그 영어로는. 그래서 이게 그럼 어떤 문제를 푸는 거냐. 우리가 뭐 암호화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준다. 대부분 이렇게들은 좀 잘 아시고 계실 텐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왜 이런 암호화된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컴퓨터 파워가 많이 필요했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SH256이라는 해시를 사용해요. 이게 암호화하는 기술인데요. 이걸 좀 살펴보면 이제 제가 아까 그 PPT에서 보여드렸던 거를 여기 적어놨죠. 거래기록 샵 13111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뭘 넣냐면 임의의 숫자라는 걸 넣습니다.
임의의 숫자는 제가 일단 0을 넣어놨죠. 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뭐 해시 암호화하기 이렇게 하면 지금 뭐 밑에 숫자가 쭉 뜨잖아요. 아까 말했던 16진수로 이렇게 쭉 뜨잖아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제가 살짝만 바꿔볼게요. 임의의 숫자를 제가 이거를 1로 바꿔보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갑자기 숫자가 확 바뀌었죠. 완전 그 연관성도 없이. 이런 식으로 3, 4, 3을 하니까 뭐가 됐어요? 제일 첫 자리에 0이 생겼잖아요. 지금 첫 자리에 0이 생겼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컴퓨터가 뭐 하는 짓이 뭐냐면 이거예요. 다른 짓이 아니고 5, 6 순서대로 그냥 넣는 거야. 이렇게 해서 11, 뭐 12, 11, 뭐 114 이렇게 임의의 숫자를 계속 넣는 거예요. 숫자를 넣다 보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제가 아까 3을 넣으니까 제일 첫 자리가 0이 떴잖아요. 자, 확률적으로 여기 첫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16개 중에 한 개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첫 자리 하나를 그 0을 만들기 위해서도 평균적으로는 한 16번을 넣어보면 우리가 첫 자리가 0이 올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 올 수 있는 건 결국 랜덤하게 오는데 암호화된 그 숫자이기 때문에 랜덤하게 오게 되는데 내가 여기는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0에서부터 9까지 그 다음에 A, B, C, D, E, F라는 16자리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앞에 첫 자리가 지금 내가 임의 숫자를 3을 넣었더니 0이 됐지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문제는 뭐냐면 이런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 제일 앞에 첫 번째부터 0이 연속으로 몇 개가 오느냐 이걸 이제 조건으로 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게 전부 다 각각 독립적으로 이게 랜덤인데 이게 각각 다 랜덤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내가 숫자를 얼마나 많이 넣어봐야겠어요. 이것도 아니 30, 뭐 360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계속 넣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내가 이렇게 숫자를 계속 이렇게 막 넣어야 숫자를 막 넣어보면 어느 순간에 기적적으로 뭐 여기가 이제 앞에가 뭐 0000000 이런 숫자가 기적적으로 떴다고 쳐봐요. 자, 이런 숫자가 딱 떴으면 우리는 이게 이 임의의 숫자의 값이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내가 앞에 뭐 0이 우리가 그 10자리까지 와야 된다. 이렇게 됐으면 이 의미의 숫자를 내가 이제 드디어 뭔가 암호화된 문제를 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는 저 숫자를 이제 우리가 앞에 그 말씀드렸죠? 이런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자, 야, 내가 어떤 임의의 숫자 뭐 1, 2, 3, 7, 5, 6, 7, 9 뭐 이런 거를 넣었더니 앞에서부터 우리가 찾기로 했던 규칙인 앞에서부터 뭐 10자리가 0000000이 되고 뭐 그다음에 A, B, C 뭐 이런 거 나왔다. 이게 내 말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봐.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우리가 앞에서부터 0을 뭐 10자리로 만드는 숫자를 찾기는 엄청 어려웠다고요. 왜? 이런 숫자를 엄청 많이 잡아 넣어야 알 수 있으니까 일일이. 그러니까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다? 처음에는 정말 제일 앞에 숫자가 0이 한 개만 오는 걸 찾아 이렇게 했는데 네트워크가 붐비고 하다 보니까 야 이제는 앞에가 두 개까지 오는 걸 찾아 앞에 거를 세 개까지 오는 걸 찾아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는 뭐다? 이게 이제 그 비트코인의 난이도가 올라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비트코인의 난이도는 보통 한 2주 정도 이게 조정이 되는데 이 난이도가 평균적으로 앞에 2주간의 블록 생성이 속도가 10분에 1개씩 되게 10분에 1개씩 장부가 생성되게 이런 숫자를 임의의 숫자를 찾는 게 10분에 1명씩 나오게 하도록 이런 난이도를 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트워크 상으로. 그래서 뭐 이게 정확하게 2주는 아니고 뭐 1024블럭인가 뭐 그럴 거예요. 1024블럭당 그 나오게니까 이게 2주 정도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분에 1개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임의의 숫자를 찾은 다음에는 뭘 하면 된다고요? 내가 이제 권한을 가지는 거예요. 자, 내가 이번에 만든 이 장부를 만들 거야. 내 장부가 오피셜이 되는 거야. 내가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 너희들은 이 번호를 입력해봐. 자, 이 말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이게 문제 푸는 거는 되게 어려워요. 문제 푸는 건 되게 어려웠죠? 숫자를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근데 얘가 문제를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확인해 보는 게 되게 간단한 거예요. 왜? 얘가 알려준 숫자를 내가 실제 입력만 해보면 되거든. 동일한 장부를 가지고 있는 거고 동일하게 우리가 여기서 장부 거래기로 앞에 거는 다 똑같다고 똑같고 그 다음에 이 임의 숫자 부분만 우리가 계속 나는 뭐 연락이 이렇게 바꾸고 있었는데 어떤 애가 이게 맞다고 딱 얘기를 해준 다음에는 나는 그럼 이 정답을 가지고 실제 여기 입력을 해보면 진짜 맞네 얘가 불화가 안 쳤네 이제 앞에 그 숫자가 0이 앞에 0이 뭐 10개가 왔네 확인이 엄청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좀 그 단일성을 갖게 되는 거죠. 왜? 문제 풀기는 어려운데 문제 풀기는 어렵지만 확인하기는 쉬운 조건 요게 이제 성립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암호화된 문제를 푸는 사람한테는
이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 이 장부 첫 한 페이지를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지급한다.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반감기 들어가서 이제 지금 뭐 6.25인가요? 뭐 몇 개였지? 그 정도 지금 주고 있잖아요. 최근에 반감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뭐 50개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뭐 25개, 그 다음에 12.5개, 그 다음에 이게 6.25개. 이렇게 해서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 반감기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제 블럭을 생성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사람한테 너 고생했어. 너 컴퓨팅 파워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요 숫자를 찾는데 고생했어. 우리 전체 네트워크가 유지될 수 있게 한 걸 고생했어. 라고 하는 보상을 점점 줄인다. 그게 이제 뭐 반감기라는 개념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보상을 받은 사람은 요 페이지를 생성하게 되는 거고, 또 다른 사람들도 얼른 야 제가 찾았대 라고 하면 얘들은 다 이제 인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이제 블로그로 다시 만드는 작업들을 다시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게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채굴이다 보니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처음보다 엄청, 자 여기 이제 60개를 되는 걸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많이 넣어야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처음에는 그냥 노트북 한 대로 돌리던 거를 이렇게 뭐 이렇게 채굴장이라는 수준까지 되게 되었다. 그게 이제 이런 그 작업 증명 방식 POW 하는 Proof of Work에서 이제 내가 이러한 작업을 증명했기 때문에 이 기여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다 라는 거에 개념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네, 조금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약간 좀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이 정도에서 좀 마치고, 오늘 이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뭐 이런 블록체인,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 채굴이라는 게 무슨 개념인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들었으면 이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린이 여러분.